자기 교수의 이름은 오기스텐 로그였다. 내가 그곳을 간 곳은 사소가 그를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였다. 로그씨, 올해도 일찍 오셨네. 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기스텐 로그. 나는 그 이름을 듣고도 계속 자기 교수라고 불렀다. 이름을 알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되면 복잡해진다. 그는 매일 도서관 문이 열리는 9시에 왔다. 항상 같은 자리. 창문 두 번째 줄 왼쪽 끝. 가방에서 백과사전을 꺼내고 노트를 꺼내고 연필을 꺼냈다. 그 순서가 항상 같았다. 백과사전, 노트, 연필. 한 번도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그 반복을 매일 봤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측은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부러웠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무서웠다. 그 반복이 그에게는 삶이라는 사실이. 그저 수요일, 그가 나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러겠다고 했다. 우리는 도서관 근처 식당으로 갔다. 맨느 식당. 내가 혼자 가는 곳이었다. 그는 오늘의 메뉴를 시켰다. 나도 같은 것을 시켰다. 수프와 빵이었다.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오래전부터 나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나처럼 학식있는 사람을 이 도시에서 만나기 쉽지 않다고. 부빌은 훌륭한 도시지만 지적인 데와 상대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나는 숲을 먹었다. 뜨거웠다. 그가 계속했다. 독학을 시작한 지 11년이 됐다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사명감이 생겼다. 인간이 쌓아온 모든 지식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인류에 대한 정의라고. 나는 그를 봤다. 그의 눈이 빛났다. 진심이었다. 이 남자는 정말로 그것을 믿었다. 백과사전을 A부터 G까지 읽는 것이 인류에 대한 경이라고. 그 믿음이 11년 동안 그를 아침마다 도서관으로 오게 했다. 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빵을 뜯으며 나는 물었다. 왜 인류인가? 라고. 그가 멈췄다. 나를 봤다. 무슨 뜻이냐고 했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인류가 무엇인가? 라고 나는 물었다. 지금 이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역사 속의 사람들인가?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인가?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모두라고. 인류 전체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이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지금 저기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저 남자도 인류의 일부인가? 라고 물었다. 나는 식당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먹고 있는 중년 남자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자기 교수가 그쪽을 봤다. 물론이라고 했다. 저분도 소중한 인류의 일원이라고. 나는 그를 안다고 물었다.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인류 사랑의 문제라고 나는 말했다. 인류는 사랑할 수 있는데 인간은 사랑하기 어렵다고. 인류는 추상이고 인간은 구체이기 때문에 추상은 깨끗하고 구체는 지저분하다고. 자기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냉소적이라고.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본다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삶이 공허해진다고. 나는 숲을 마저 마셨다. 공허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매일 공허함과 다른 무언가 사이의 경계에 서 있었다. 그것이 공허함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다. 공허함은 그냥 비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것은 비어있지 않았다. 넘쳐흘렀다. 존재가 과잉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거기 있었다. 그것을 공허하다고 부를 수는 없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자기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다. 나는 잠시 경계했다. 그가 계속했다. 자신이 11년간 정리한 노트가 있는데 한번 봐줄 수 있냐고. 학식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수줍어하고 있었다. 11년 동안 매일 도서관에 와서 노트에 필기한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물어볼 사람이 없었으니까. 나는 알겠다고 했다. 다음 날 그는 노트를 가져왔다. 두꺼운 노트 3권이었다. 표지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1, 2, 3. 빼곡한 필체로 가득 찼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아코디언 A의 첫 항목이었다. 악기의 역사, 구조, 유명 연주자들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넘겼다. 아담 앤놈, 아나키즘, 아나톨리아, 아담 스미스. 모든 항목이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전의 역사, 주요 사실, 관련 항목, 깔끔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리고 완전히 죽어 있었다. 살아있는 생각이 없었다. 백과사전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옮긴 것이었다. 거기에 자리 교수 자신은 없었다. 아코디안에 대해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 아나키즘이 그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정리였다. 11년의 정리. 나는 노트를 덮었다. 자기 교수가 기대의 찬문으로 나를 봤다. 잘 정리되어 있다고 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는 기뻐했다. 그러냐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잘 정리되어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잘 정리되어 있었다. 다만 그게 전부였다. 그날 저녁에 있었다. 자기 교수는 선한 사람이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는 진심으로 인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지식을 원한다. 그런데 그 진심이 왜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가 생각해봤다. 그는 안전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백과사전은 이미 쓰여진 것이다. A부터 G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고 있다. 마다가스카르 다음에 마드리드가 온다. 마르크스가 온다. 마키아벨리가 온다. 끝이 없는 것 같지만 G는 있다. G 다음에는 없다. 그는 그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나는 그 안전함이 없었다. 롤려본 고작이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있다. 문서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모른다. 롤려봉 전기를 마치면 무엇이 오는가? 또 다른 죽은 귀족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면 무엇이 되는가? 자기 교수의 지처럼 내게도 끝이 있는가? 모르겠다.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사건이 일어났다. 도서관에서였다. 오후 2시쯤 자기 교수가 백과사전을 읽고 있었고 나는 롤러봉 자료를 보고 있었다. 도서관은 조용했다. 사서가 카운터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다. 그때 2명의 고등학생이 들어왔다. 15살쯤 된 남자아이들이었다.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들은 소곤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잠시 조용하더니 곧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랐다. 소리가 도서관의 침묵을 깼다. 사서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들은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 자기 교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나는 그것을 봤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학생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소리가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도서관 예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학생들은 처음에 비웃는 표정이었다. 이 이상한 중년 남자를 비웃는 표정. 그러나 자기 교수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이야기했다. 잠시 후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해졌다. 자기 교수가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백과사전을 다시 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 이상했다. 그 장면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무엇이 이상한지 한동안 몰랐다. 자기 교수는 방금 옳은 일을 했다. 도서관에서 떠드는 학생들에게 이에 바르게 주의를 줬다. 학생들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불편하지 않았다. 좋은 결과였다. 그런데 왜 내가 불편한가 생각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옳다.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옳다. 그의 세계 안에서 그것은 완벽하게 옳은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옳음이 나를 짓눌렀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식이 가치 있다는 것을, 도서관은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확신이 나를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다. 나는 저 확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밖에 있는 것도 편하지 않았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주가 끝나갈 무렵 자기 교수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이번에는 거절했다. 피곤하다고 했다. 그는 아쉬운 표정으로 다음에 꼭 같이 먹자고 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혼자 저녁을 먹으러 맨날 식당에 갔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오늘의 메뉴를 시켰다. 닭고기였다. 식당 안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있었다. 먹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었다. 각자의 저녁을 살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자기 교수처럼 사는가? 아니면 나처럼 사는가? 아마 자기 교수처럼 살 것이다. 그것이 더 흔한 방식이었다. 의심하지 않고 사는 것. 인류를 사랑하든 가족을 사랑하든 무언가를 사랑하며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사는 것. 나는 닭고기를 먹었다. 맛이 없지 않았다. 그냥 닭고기였다. 거기 있는 닭고기를 먹는 것이었다. 몇 주 후 도서관에서 자기 교수가 에나목에 들어갔다고 알려줬다. 나폴레옹. 그는 나폴레옹에 대해 읽으면서 흥분해 있었다.
역사상 가장 강렬한 의지를 가진 인간이라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는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죽었다고 말했다. 자기 교수가 멈췄다. 그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끝이 그의 삶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나는 무효로 만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냥 끝이 그렇다고 말한 것이라고. 자기 교수는 잠시 나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왜 항상 끝을 먼저 생각하냐고. 시작과 과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끝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시작과 과정을 볼 때 이미 끝이 보였다. 그것을 안 보이는 척할 수가 없었다. 자기 교수는 안 보이는 척할 수 있었다. 아니면 진짜로 안 보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어느 쪽이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자기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폴레옹 항목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일기에 오래 썼다. 자기 교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는 인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진짜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인 인류는 주선이다. 실제 인간들,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는 남자, 아침마다 혀를 차는 철도국 직원, 자기 풍선을 잃고 오는 아이. 이런 인간들은 그의 사랑 속에 없다. 그들은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너무 의미 없다. 인류 사랑은 실제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나는 그것을 맹세라고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가? 나는 인류를 사랑하지도 않고 실제 인간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아니와 6년을 함께했지만 그녀를 정말로 사랑했는가? 모르겠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인가? 롤러공 후작을 3년째 연구하고 있다. 그를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가? 아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고 나는 그의 존재를 재구성하려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재즈음악. 음악이 흐르는 동안은 존재가 견딜만 했다. 그것이 사랑인가? 모르겠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장막에 북일의 밤이 있었다. 항구의 불빛, 배의 경적, 안개. 자기 교수는 지금쯤 집에서 노트를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읽은 나폴레옹 항목을 깔끔하게 옮겨 적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9시에 도서관에 올 것이다. 덱과 사전을 꺼내고 노트를 꺼내고 연필을 꺼낼 것이다. 그 순서대로. 그 반복이 그의 삶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진심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었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할 수 없었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를 내뿜었다. 그저 졌다. 그 주가 끝나는 일요일. 나는 공원에 갔다. 도비일 시립공원. 넓지 않은 공원이었다. 벤치들이 있었고 나무들이 있었다. 1월이라 나뭇잎은 없었다. 황상한 가지들이었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앞에 밤나무가 있었다. 오래된 나무였다. 굵은 줄기, 갈라진 껍질, 뿌리가 땅 위로 솟아 있었다. 거뭇한 뿌리들이 땅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그 뿌리를 봤다. 그리고 무언가가 왔다. 이전과 달랐다. 맥주잔이나 포크를 볼 때와 달랐다. 그것들은 작고 가벼웠다. 이것은 달랐다. 밤나무 뿌리가 나를 봤다. 아니, 뿌리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뿌리의 존재가 나를 압도했다. 왜 이것이 여기 있는가? 이 뿌리는 오래전에 씨앗이었을 것이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났다. 뿌리가 생겼다. 줄이어 자랐다. 가지를 뻗었다. 그것이 지금 저것이 됐다. 이유가 있었는가? 없었다. 씨앗이 거기 떨어진 것은 우연이었다. 뿌리가 저 방향으로 뻗은 것도 우연이었다. 이 나무는 우연의 결과였다. 그런데 저렇게 완강하게 거기 있었다. 거뭇하고 굵고 갈라진 뿌리로 땅을 단단히 붙잡고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거기 있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나도 저것이었다. 그 생각이 왔다. 나도 저 뿌리와 같은 것이었다. 이유 없이 여기 있는 것, 우연히 생겨난 것. 앙투알 루캉틴이라는 이름을 빼면 그냥 살덩이였다. 저 뿌리가 밤나무라는 이름을 빼면 그냥 거뭇한 물체인 것처럼. 식은땀이 났다. 공원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벤치들이, 나무들이, 모래바닥이, 모든 것이 이유 없이 너무 많이 거기 있었다. 과잉이었다. 넘쳐났다. 존재가.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빠르게 걸었다. 공원을 나왔다. 숙소에 돌아와 바로 일기를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썼다. 공원에서 밤나무를 봤다. 뿌리를 봤다. 이전과 달랐다. 더 컸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다.
이름이 거의 올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무섭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일기를 덮었다. 누웠다. 전장을 봤다. 자기 교수는 지금 나폴레옹 다음 항목을 읽고 있을 것이다. 나르시시즘이든 남아메리카든 그리고 내일 노트에 옮겨 적을 것이다. 모든 것이 질서있고 분류되어 있는 그의 세계에서 나는 그 세계 밖에 있었다. 이름이 오고 있었다. 그것의 이름이, 내가 느끼는 것의 이름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어느 쪽인지 몰랐다.